부산의 지금을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나우 아나운서 최현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채 PD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안전이 강조되죠. 이 작년과 올 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안전은 우리 사회 화두가 됐습니다. 그럼 현호 씨, 네. 부산은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하세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부산시가 내놓은 한 설문조사 결과만 봐도요. 부산이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약 60%가 넘는 시민들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더라고요. 특히 수해와 원전 사고에 큰 공포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맞습니다. 부산은 원전만 놓고 이야기하더라도 안전한 도시라고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부산은 6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인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최고령 원전인 고리 1호기에 대한 불안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고리 1호기를 폐쇄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 5일 한국 YWCA 회원들이 고리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2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진에서는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의 위험성과 함께 폐쇄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고리 1호기 수명 재연장 신청을 앞두고 폐쇄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고리 1호기 폐쇄하고 시민 안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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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제 부산시의회에서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가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부산의 시민단체와 종교계, 학계, 정치계 등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 120여 개의 단체가 모여 고리 1호기 폐쇄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고리 1호기 꼭 폐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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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원전 1호기는 1차 수명인 30년이 지나고 10년을 연장해가지고 지금 40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걸 또 정부 쪽에서 10년을 다시 연장을 해야 한다는 이런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고리 원전 1호기를 폐쇄시키기 위해서 부산 시민들이 결집을 하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고리 원전과 가장 가까이 있는 기장군 길천마을. 이곳에서 범시민운동본부에 참여한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을 만났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 길천마을은 처음 와봤어요. 근데 바로 원전이 있네요. 이 길천마을은 네. 고리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7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직접적 피해도 피해일 뿐더러 심리적, 정서적 피해가 아주 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만성적인 어떤 그런 사고의 위험이랄까 네. 불안 이런 것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원전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부산 시민의 50%가 고리 원전이 안전한가 하는 질문에 위험하다고 답변했고 대형 참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다는 답변이 49%에 달했습니다. 마음이 내 불안하고 막 그렇지요. 고장 난다 해서고 이러는데 전신이 아무로 죽고 많이 죽고 막. 그거 벌써 100분이 만물의 일도 그 안 그렇다 하는데 저거 일본 한 봐보소 후쿠시마 그거 나는 거 봐보소. 그렇게 우리 이거 지금 이거 연장한다 하는데 또요. 이 앞에 우리는 우리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거 한 가지 아닌겨. 그런데 이거 철거도 안 해주고 이게 다 이게 봐라 이 앞에 이거 원자를 안에 사는 거 한 가지라요. 불안한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네, 그렇죠. 만약에 폐쇄하고 싶지 않지만 사고가 생긴다면 그 피해는 어느 정도 될까요? 부산과 또 울산, 강남 양산까지 이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원전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곳은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부산은 정상적인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원전이 가동 중인 4개 도시의 반경 30km 내 주민 수를 보면 고리 원전 인근은 340만 명 이상,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정말 많네요. 네, 맞습니다. 고리 1호기에 대한 좀 더 깊은 대화를 위해 범시민운동본부의 중심축 역할을 맡은 안녕하세요. 세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수명 연장이 오래됐지만 한수원 측에서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전한가요? 한수원이 고리 원전의 수명 재연장을 위해서 지난해 10월에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비 안전성 평가 보고서인데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투명성이 없는데 한수원이 이야기하는 기술적인 안전성이라는 것은 셀프 검증입니다. 실제로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디젤 발전기 정전 사고도 은폐해서 나중에 알게 되고 여러 인재의 요소가 좀 너무 많다라는 부분, 정부가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안전할 때 배로해서 우리가 그런 제2의 후쿠시마 사고가 우리 한국 땅에 특별히 부산 지역에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현명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리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이렇게 높은 데는 끝없이 일어나는 원전 사고에 있습니다. 특히나 고리 1호기에서 일어난 사고는 지금까지 130건, 전체 원전 사고의 20%에 달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원전 자체가 크게 잡으면 150기 정도가 폐로가 됐고 지금 한 450기 정도가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전체 평균 나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작년 재작년에는 한 24살, 그 다음에 지금 28살, 28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궁금한 건 어쨌든 전력 공급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재작년에는 1년 중에 고리 1호기는 176일 동안 정비를 위해서 멈춰 있었거든요. 1년의 절반가량이 멈춰 있었단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정전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상황이고 2013년 고리 1호기의 전력 생산량은 265만 메가와트. 우리나라 전체 전기 생산량의 단 0.5% 정도입니다. 탈핵, 탈원전 이런 거에 대한 운동은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근데 이렇게 지켜보면 결국 원전 문제는 항상 매번 경제성 논리에 지는 것 같아요. 이런 가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원전은 절대 값싼 에너지가 아닙니다. 가장 비싼 에너지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원전이 발전 단가가 킬로와트당 한 50원 정도 발전 생산 단가라고 하면 사고 비용을 넣는다면 그 자체가 14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우리가 생각하는 석탄 한 120원, 100원 정도 또는 LNG도 한 120원 전부 원전보다 쌉니다. 아직도 한수원은 계속 원전이 가장 싸다고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 홍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의 현안인 이 고리 원전 1호기 폐쇄에 함께 뜻을 모은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부산에 그런 국민들의 안전, 시민의 어떤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일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그래서 부산에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갈 수 있다, 그런 어떤 희망, 그리고 내가 그런 운동에 너 아버지 엄마가 노력을 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리 1호기가 폐로하면 전력 수급에 큰 차질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고리 1호기가 생산하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0.5%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그 수치가 참 놀랍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0.5% 정도면 집에서 텔레비전을 안 볼 때 전기 코드를 뽑아두는 것만으로도 고리 1호기의 전기 생산량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또 지난 월요일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고리 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 수급엔 차질이 없을 거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리 1호기 폐로가 전력 수급에 차질을 가져올 거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부산에는 고리 1호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대의 원전이 가동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도시에
여러 원전이 밀집해 있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고리 1호기가 계속 가동되고 건설 예정 중인 원전까지 모두 포함하면 2020년 부산에는 총 10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원전이 대도시에 밀집돼 있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한수원은 오는 6월까지 고리 1호기 재가동 연장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원전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두 청년과 함께 밥을 같이 먹었던 소셜 다이닝 기억하십니까? 이번에는 소셜 다이닝 제2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강 PD, 네. 부산의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부산이 전국 광역시 중에서 제일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할 거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노인 인구도 많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49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약 11만 명, 그러니까 노인 4명 가운데 1명은 혼자 생활하고 있는 셈이죠.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제가 혼자 사는 할머니를 찾아뵙고 따뜻한 밥 한 끼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자 사는 우리 할머니에게 밥을 해드리려면 먼저 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트를 이렇게 왔습니다. 아, 이게 최연아 아나운서의 장보기 달인 느낌이 나는데요. 그렇죠? 제가 정보를 하나 입수를 했는데 할머니께서 의외로 또 고기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명절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할머니께 삼겹살을 구워드리면 어떨까? 오늘 메뉴 삼겹살로 정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추를 넣고요. 깻잎이 빠지면 안 되겠죠? 깻잎. 오, 이게 명절이라 그런지 고기 선물 세트며 이렇게 푸짐하게 있습니다. 돼지고기 코너 맞아요? 네. 그 혼자 사는 할머니께 제가 이렇게 밥 한 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고기를 좋아하신대요. 얇은 삼겹살 예. 괜찮고요. 예. 어르신들은 좀 네.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네네. 갈비살 뭐 이런- 가져가시고요. 네. 요거 400g 주시고요. 그럼 요것도 하나 주시고요. 요거 600g. 현재 그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을 찾아 뵈러 가는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네. 설레기도 하고 그렇네요. 자, 여러분 지금 장을 보고 할머니 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 경치가 또 멋집니다. 저기 부산항대교 그리고 저기 용두산 타워인가요? 성장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셀카 한번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할머니 댁이 근처라고 들었는데. 네, 입니다. 그렇습니까? 좀 안내를 해주시죠. 네. 길이 굉장히 좁네요. 그렇죠. 네. 할머니 계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KBS 최연아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있어. 네. 지금 여기 이쪽에 보니까 이렇게 이게 다인데 뭐. 할머니 근데 여기 보니까요 창문이 이렇게 다 벽으로 막혀 있어서 여기 이 방은 되게 어둡지 않으세요? 다 덮어요. 그쵸? 집 자체. 잠시만요. 지금 오전 11시인데 불을 켜놨거든요. 불을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 아예 방에 불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계실 때 뭐 하세요? 혼자. 평소에 뭐 하세요 그러면? 아침길에는 예. 이제 밥 먹고 나면 한숨 실컷 눈 자고 할 일 있으니까. 네. 그럼 12시나 다 11시 반이나 되면 이제 요 경로당 예, 뒤에 경로당이 네, 있다고 거기 가서 말씀하세요. 이제 예. 밥도 같이 하고 뭐 그래가지고 먹고 놀다가 저녁 10시 되면 또 집에 들어. 거기 가면 이제 좀 들어가면 같이 점심 해 먹고 예. 뭐 앉아 놀고 네. 핫도도 치고 이랬는데 나는 핫도도 치지는 않은데 네. 몸이 아파서 못 쳐요. 허리가 아까 수술하는데 지금 앉기도 불편하시니까 오래 그 하면 안 되고 예. 다리도 그렇고 손도 다치는 무슨 애리거든요. 예, 계속 이 뭐 치료는 좀 받고 계세요? 싫어 그때 이제 예. 다칠 때 그때 다칠 때만 예.
육중가 하고 나서 예. 요 철들고 여기다 예. 아, 이렇게 손이 아프시니까 뭐 경로당 가셔서도 못해요. 마음대로 이것저것 예. 못 하시는구나. 방 하나 못 실어줘. 네. 청소도 참 마음대로 안 서사는 되고. 그냥 뭐 예. 할 것이면 좀 그다 주고. 그러면은 경로당 갔다 와서 그 어머. 점심은 거기서 드시고 먹고. 저녁은 어떻게 진짜 하세요? 막 되게 고프면 예. 한 개씩 먹든지 뭐 음. 과일을 다 있으면 아무튼 주로 굶고 자요. 아휴. 한 조사에 따르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의 33%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끼니를 거르고 10번 넘게 끼니를 거르는 노인은 10%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 10번이 넘는다고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밥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네요. 할머니, 그래서 제가 오늘 할머니랑 따뜻하게 밥 한 끼 먹으면서 예, 예. 감사합니다. 아니다. 예. 그래서 잠깐 여기 앉아 계시면 제가 후딱 한 상 차려서 금방 오겠습니다, 할머니. 그대로 줄게요. 네? 그대로 싸. 같이. 아이, 뭘 거듭니까? 저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저 혼자 밥하는 게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할머니께서 도와주시겠다며 그러고 나오시더라고요. 아, 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한 잔씩 언제 씻으라고. 아, 내가 씻고 아니, 할머니 제가 할게요. 평소에 할머니께서 혼자 사시니까 말동무도 없이 적적하셨을 텐데 최현우 아나운서가 가니까 즐거워 보이시는데요. 그렇죠. 저도 이게 정말 재미나네. 즐거웠습니다. 네. 이렇게 젊은 사람하고 하니까는. 할머니 좋으세요? 예. 정말 맛있겠어요. 네, 할머니 좋아요. 먼저 권해드렸는데요. 맛있게 잘 굽겠다. 잘 굽혔어요? 그럼 요 정도 굽면 되죠?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버섯과 또 이 맛있는 볏짚 삼겹살 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먹고 싶으시죠? 네, 저랑 할머니랑 둘이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할머니 손맛까지 더해져 정성 가득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제가 다 하려고 그랬는데 할머니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뭐 마늘부터 이제 손보는 것까지. 네. 같이 해야 재밌지.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 상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일단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쌈 하나 싸드릴게요. 요 찍을까요? 네. 자, 잘 먹겠습니다. 어떠세요? 맛있어요? 청강이 사줄게요. 청강이. 아, 그래요? 더 맛있네. 아, 그래. 저도 이 할머니랑 먹으니까 마치 다음 주 명절이잖아요. 집에 와서 밥 먹는 기분은 시골에 와서 할머니하고. 많이 잡수세요. 네, 할머니 하나 더 주세요. 네. 젊은 총각이 싸주는 맛있는. 청강이 싸줬어요. 맛있겠다 정말. 어떠세요? 맛있어. 따봉. 따봉다. 오늘 내가 출세했다. 아, 무슨 출세까지. 아이고 이 젊은 사람들한테 제사도 이 늙은 할머니가 밥 해주고 내가 같이 앉아 밥 먹고 그 누가 늙은 할머니한테 하려고. 저도 할머니랑 이렇게 밥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맛있고. 오랜만에 든든한 한 끼 먹었는데요. 무엇보다 할머니께서 끓여주신 시래기국이 일품이었습니다. 할머니, 근데 저 아까 밥 먹다가 봤는데, 아우, 이게 지금 다 뭐예요? 이게 약봉지가 무슨 약이에요? 이게 다 뭐 하는 약이에요, 이게? 저 허리 수술했는데 허리 아픈 약. 신경이 한번 쓰러졌거든. 예. 그래. 뭐안 먹는 약이야. 내가 뭐 약방을 쳐. 약방을 차. 약이 보니까 양이 꽤 많은데 뭐 약이 한 달치예요? 네. 아니 할머니 약값만 해도 만만치 약값만 해도 않겠어요. 한 달에 한 약값 한 20만 원 들어가요. 약값만요? 예. 할머니께서 약값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한 설문조사를 보면 병원을 잘 가지 못하는 이유로 독거노인의 62%가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점도 마음이 참 아프네요. 할머니 혼자 아파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혼자 계셔보신 적 많으시죠? 예. 뭐 딱 마땅히 병원 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네. 있으면은 네. 제일 묻는 게 다리야. 몸이 아프면은 네. 누가 죽을 한 것을 끓여줄 수 있나 뭐 아프다고 동네방네 애에서 죽기를 어렵거나 네. 그게 제일 다리. 그래도 그리 살아야. 할머니 오늘 이렇게 할머니랑 같이 밥 한 끼 먹으니까 진짜 저 집에 온 것 같아요. 아이 맞아.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너무 감사해요. 에이. 할머니 이렇게 밥 함께 먹으니까 마음도 따뜻해지고 또 배도 부르고. 근데 배는 문 것도 네. 없는데 뭐 젊어서 없어. 같이 이렇게 준비하고 얘기하고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죠. 좋으시죠? 좋아, 난 좋아. 네. 할머니 우리 이것 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셀카 다이어리 하면 안녕 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죠 할머니? 네. 자 셀카 다이어리 안녕. 잘 가세요. 네, 화면을 보니까 최연우 아나운서가 할머니의 친손자 같아 보여서 마음이 정말 훈훈하네요. 네, 그렇죠. 저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할머니와 정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입춘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혼자 지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끼니는 잘 거르시진 않는지 그리고 몸은 아픈 데가 없으신지 걱정이 됩니다. 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 부산시에서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노인 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생활관리사가 방문을 해서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거는 겁니다. 제가 찾아뵀던 할머니께서도 일주일에 2번, 하루에 2시간씩 이 서비스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독거노인에게 필요한 이 사회적 서비스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앞으로 부산나우 홈페이지나 SNS 계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부산의 번화가 서면에 가면 지하도상가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도시철도 서면역과 연결되는 이 지하도상가는 백화점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물건들을 살 수 있어서 쇼핑 명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지하도 상가의 점포수만 해도 무려 330여 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 중이던 상인들이 내년 4월부터 갑자기 영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부산나우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반쪽만 끝낸 부산역 지하도 상가. 이곳을 운영하는 곳은 시설공단. 허술한 관리 탓에 흉물스러운 모습의 점포도 쉽게 눈에 띕니다. 누구 전화하고 좀 따뜻하게 만들죠. 손님 오든가 뭐가 하든가 하니까요. 사람들 빙빙 박혀있고 앉아있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부실한 관리 실태 속에 최근 시설공단과 지하도 상가의 이관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부산시와 상인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연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이관을 둘러싼 논란을 파헤쳐봅니다. 이른 아침 부산시청 앞 광장.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 거리로 나선 이들은 지하도 상가 상인들입니다. 지난 12월부터 2달째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건 절대 반대한다. 시설공단 이건 상인들이 가게도 제쳐두고 거리로 나온 이유는 뭘까? 이걸 갑자기 뭐 시에서 인수에 나온다니까 이거 막 울고 있으면 막 이거 미칠 지경이죠. 죽기 살기를 해야지 어떡합니까? 이게 살 길인데. 민간업체가 운영하던 지하도 상가를 시설공단으로 이관하겠다는 부산시의 방침이 알려지자 상인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민경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거듭되는 사업 실패 후 밤잠을 설치며 힘겹게 가게를 꾸려오고 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 가서 보통 한 열흘 만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가면 이제 한 7시가 밤새도록 새벽까지 물건을 합니다.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팔리면은 또 매일매일 밤에 서울에 이제 도매상에 전화를 해서
물건이 이제 내려오면 또 정리하고. 6년 전 처음 가게 문을 연 박민경 씨. 그녀는 민간업체와 계약을 한 임차인에게 다시 점포를 빌려 장사를 하는 전차인입니다. 부산시는 이 전차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곳에서 저희가 주인하고 저희하고 임대인 전차인 간에 휘터지는 싸움, 결국은 둘 중에 한 사람은 다 내쫓겨야 되는 신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알거지가 돼서 거리에 내었는데 그 누가 목숨을 다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1982년 민간업체는 130억 원을 투자한 지하도 상가를 부산시에 기부 체납하면서 33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은 임차인과 실제 영업주인 전차인의 관계가 관행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하도 상가의 임차인들이 자신의 점포를 임대하는 게 민법상 가능했지만 시로 이관되면 규정상 이 계약이 존재할 수 없다고 부산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330여 개 점포의 상인 중 80%가 전차인입니다. 상인 대다수가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 이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죠. 이게 이런 법이 어딨냐. 이제 1년 얼마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와서 달랑 종이 한 장 보내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대연지하상가 약 한 700세대 이상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말이지 깡통 차고 길거리에 내쫓는. 생존권을 무시한 졸속 행정이라는 상인들의 주장에 부산시의 입장은 어떨까? 건물 소유는 부산시 관계자를 만나 직접 들어봤습니다. 33년 동안 허가를 받아 하는 절차를 계약을 했으면 계약된 대로 허가를 했으면 허가 조건대로 이행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무슨 시가 무슨 뺏어가니 안 뺏어가니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잖아 사실상요.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시가 책임을 진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고 이미 5개의 지하도 상가가 같은 절차를 거쳐 부산시로 넘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 2001년 11월 1일 이관된 국제 지하도 상가, 2008년 7월 9일 남포 지하도 상가, 같은 해 7월 21일 광복 지하도 상가, 2013년 3월 6일 서면 지하도 상가, 가장 최근에 이관된 부산역 지하도 상가, 그리고 요즘 한창 갈등을 빚고 있는 지하도 상가까지 상인들과의 분쟁은 매번 되풀이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하 상가는 우리가 이관을 받으면은 요 전문 관리를 하는 게 전부 시설공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관 받아오는 자체가 받아오면은 조례에 의해서 시설공단에 또 주게 돼 있어요. 지하도 상가 조례 7조를 보면 지하도 상가 관리는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나 공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 제1항에 있는 행정자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 대한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나 하는 것입니다. 취재 중에 어렵게 부산시 관계자와 지하도 상가 비상대책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차 면담이 있었던 지난 11월 24일 이후 70일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이관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부산시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시설공단이 위탁 관리하게 한다는 방침은 이미 시의 방침으로 결정이 나 있거든요. 있는 상황에서 그 방침대로 지금 이제 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겁니다. 부산시는 방침대로 공정하게 잘 이행하고 있을까? 비상대책위원회가 부산시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받은 지하도 상가 연구 용역 결과와 실태조사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부산시는 이해관계자인 시설공단 직원과 2박 3일간의 실태 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용역 조사 결과 자료라고 보내온 6장의 자료는 인력 증원에 관한 내용만 담긴 허술한 보고서였습니다. 이 취재 결과 이 자료는 시설공단 이관과는 무관한 부산시사나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연구용역 자료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공단으로 이관된 지하도상가 5곳은 잘 관리되고 있을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먼저 관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지금 어떤 추세입니까? 전부 다 고객 서비스, 친절히 해라, 상생 발전, 거기 다 공개 평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우울한 지혜에서 그렇게 양심으로 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도와주려 하고 하다못해 정보 하나도 교환해 주려고 그러지. 지난해 시설공단이 이관을 받아 운영 중인 부산역 지하도 상가. 부산 시민의 세금 10억여 원을 들여 대대적인 공사를 했습니다. 깨끗해 보이지만 고개를 돌리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아예 셔터를 내린 가게가 대부분입니다. 과연 지하도 상가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공사를 했다고 하기엔 믿기지 않는 모습들. 정작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어떨까? 저 위에만 하고 여기는 안 했지. 사경을 넣은 것만 해도 억울해서. 그렇지. 사경 이거 돈 10원도 못 받았는데. 문 닫고. 그거 하는 4개월 동안 놀면서 우리 돈 10원 받았나? 못 받았잖아. 12억인가 뭐 얼마가 되었다는데 집을 공사하면서 오히려 해놓고 에어컨 넣는 건 요즘 기분 아니야 그거. 요즘에 시원하고 기분 따뜻하게 만들어줘 손님 오든가 뭐가 하든가 할까냐. 썰렁. 상인들도 이렇게 박살내고 앉아있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10억여 원이 넘는 공사비를 어디에 썼는지 의아하다는 상인들의 하소연을 듣고 다시 상가를 둘러봤습니다. 셔터를 내린 가게에 입찰 공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빈 점포는 최고가 입찰을 통해 다시 주인이 정해집니다. 입찰이 한 달에 한 번 있어서 가게가 비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없고 빈 점포가 흉물스럽게 방치되다 보니 결국 손님들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상인들은 왜 시설공단에 불만을 얘기하지 못할까? 이런 의문이 생길 때쯤 취재 중인 제작진에게 어렵게 연락을 해온 상인들에게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 관리 기타 용기가 세부 조항이 없잖아. 그냥 금액만 딱 이래가지고 여기다 금액 이제 공과금 납부하는 그 용지 등에다가 은행 가서 내도록 이게 다 실어 들어가는 거예요. 상인들은 우선 자신들이 시설공단에 지불하는 관리비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제작진은 관리비 세부 내역서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항목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점포에 대한 가치를 매겨 통상 임대료를 올리는 기준으로 삼는 감정평가 비용을 왜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일까? 그 감정평가사 그 평가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지금 그 우리 관리비 산정 기준 보면 그 운영하고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과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상인들이 관리비에 부과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관리비에 부과하는 게 법적으로 합당한가요? 그거는 이제 뭐 우리 지하도 상가 관리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관리비가 부당하게 항목이 부당하게 이제 개정에 돼 있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감정 평가액이 그 임대인한테 그 고스란히 돌아가는 이런 부분은 집주인과 이제 월세 전세 사는 사람한테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관공서와 아니면 관공서에 딸린 시설공단이 그 상인들한테 그 금액을 부과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합리한 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당하는 상인들에게 제작진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무죄 상인들은 혹시 이거 가지고 따지고 뭐 했다가 잘못되면 쫓겨나지는 않을까? 안 그렇겠습니까? 계약서 내용이 통수 조항이 있다 보니까.
이 계약서는 시설공단과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모든 지하도상가 상인들 사이의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12조 2항, 시설공단이 자체 평가해 지시사항을 어겼거나 불이행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 독소 조항입니다. 지금 이 12조 2항을 보면 자체 판단으로 지시하는 사항을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한다. 이건 굉장히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일반인들 계약사에서도 이런 뭐 자체 판단으로 지시를 한다든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지 무슨 지시를 받고 지시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뭐 저는 본 적은 없고요. 그런 것도 전형적인 갑의 행포에 해당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부산시나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공익적인 그 공공의 사업에 좀 참여를 해서 시민들한테 전체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치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의 모습은 그러하지 못해서 원래 설립 당시에 있던 목표나 목적, 그다음에 공공성 이런 걸 생각한다면 좀 그 취지와는 지금 아주 멀리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방금 보신 화면에서 저희 제작진은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의 음성 변조와 모자이크 화면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체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이 계약서상의 독소 조항 때문에 혹시나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상인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부산시와 시설관리공단은 규정과 조례에 따라서 이관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이행하라고 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 중에 부산시와 지하도 상가 상인들의 간담회가 있었지만 양쪽의 의견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부산시와 시설공단은 갑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인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보다 많은 여론을 수렴한 후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길 바랍니다. 부산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발빠른 이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